고등부 수업 화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4시간 하잖아, 그치? 4시간짜리 수업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도록 할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업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업에 임하는 거,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에 관해서 안내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니네들 대학생들잖아. 그럼 오리엔테이션 하에 그러면 뭐 2박 3일 해가지고 니네들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활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요새는 순 우리말을 쓰니까 세터라고 그러거든. 세터. 근데 세터 가지고 이제 뭐 술도 먹긴 하지만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4시간짜리 수업 화요일하고 일요일 날 수업을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네들한테 당부하는 그 시간을 갖겠단 말이야. 일단은 보면은 준비물이 있어. 뭐가 좀 필요하냐면 수업 중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연장이야, 연장. 목소 연장이 필요하듯이 니들도 연장이 필요해. 어떤 게 필요해? 형광펜. 형광펜은 내가 5색을 쓰잖아, 그치? 원래는 이렇게 5색까지 안 썼거든.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노란색하고 요 빨간색, 분홍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빨간색이냐 분홍색이냐 하여간 빨간색이라고 그럴게. 뭐냐면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때 많이 써, 그치?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가지고 이제 단어를 치면은 단어가 거의 안 보이지. 근데 치는 애들 있더라고. 나는 단어는 그렇게 안 치거든. 근데 대신 밑줄 긋거나 뭐 선을 그으면은 이제 이 분홍색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거는 이제 노란색하고 분홍색을 많이 썼어. 뭐 노란색은 이제 그 단어가 나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다음 아니면 너네들은 설명해야 될 단어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눈에 팍 띄어드니까 노란색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이나 선 표시하거나 뭐 문법이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전치사가 나왔다든가 뭐 그럴 때는 뭐 to which 이렇게 나와서 for which 이렇게 나왔으면 for에다가 뭐 네모 친다든가 which에다가 밑줄 긋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본 실력을 기르는 데는 이제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돼요. 정리를 해놓으면. 근데 정작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차원이 틀리는 거야.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키워드가 필요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파란색을 샀어. 순서가 이게 파란색인데 잘못됐네. 그치? 하여간 이 파란색을 샀는데, 이 파란색 가지고 이제 내가 키워드 표시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 파란색을 썼다고. 근데 파란색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EBS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 그럼 니네들 3학년 1학기 되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수능특강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적중 문제를 뽑아줘야 되는데 내 적중 문제를 이 지문은 뭐가 나온다라고 이제 지문 읽어보면 좀 아니까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파란색 가지고 표시하기엔 좀 이미 썼으니까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보라색을 산 거야. 보라색을 사가지고 나올 문제들은 다 이걸로 표시한 거죠, 그치? 그리고 막판에 쭉 해보니까 부분에 예를 들어서 큰 틀을 잡으려면 뭐 주제문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문장 그 지문이 구성되는 게 주제문하고 그 다음에 예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내용이 나오고 근데 그걸 뒤집는 however 써가지고 그걸 뒤집는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틀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부분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 주제문이면 주제문 아니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설정할 때는 이 주황색을 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이 형광펜 다 쓰게 되더라고. 5가지.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의미가 있어.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모나미 153 펜인데,
이 153펜을 내가 써요. 0.7mm인데 0.7mm면 사실 쓰기는 좀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153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0.3, 0.5 이래가지고 그 썼어. 너무 이게 그런 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 펜 뭐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쓰면은 되게 그 깔끔하게 써져. 그래서 썼는데 문제는 3월달에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9월달 해가지고 10월달 돼가지고 애들 그 찍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리한 거 모아가지고 찍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펜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뭘 썼는지 다 날아가고 없어 잉크가. 아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153 펜을 쓴다고. 153 펜은 참고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부기 격리하시는 분들이 153 펜을 써요. 왜냐면 그 펜을 쓰게 되잖아. 그럼 되게 오래 가거든.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아 잘. 굉장히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경험해 보면은 오랫동안 둬도 이게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래서 153 펜을 쓴다고.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연장 꼭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필기라는 게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필기가 너네들이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늘어. 내가 이게 눈에 얘기하는데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 안 늘어. 그래서 항상 내 수업에 들어올 때는 연장을 항상 준비해 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heart지. heart.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 마음을 담아서 오라고. 담아서 와.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수업에 좀 진지하게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오란 말이야. 네가 의지가 없잖아? 이제 3학년 과정, 3학년 정도 됐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멍청하고 멍 때리는 애들 있어. 와가지고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멍 때리는 애들한테는 이게 장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가져와. 그러면 네가 마음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하는 강의가 얼마나 좋은 강의인지 그 다음부터는 네가 판단이 들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 아 어이없는 거지 그럼. 안 늘어. 내가 애들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거든. 하여간 마음은 가져와. 그래서 준비물은 두 가지야. 연장 가져와라. 마음 가져와라. 기본이지. 그 다음에 3학년의 특성. 생각해봐. 물어보자. 이게 3학년이면 어떤 특성이 있니? 생각해봐. 나는 지금 공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에 관한 특성을 얘기해야 돼. 뭐 3학년이 되면 뭐할 일도 많아져요. 할 일 많아지지. 마음도 바쁘고 복잡하고 그렇지.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은 더 복잡한데 마음이. 3학년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거의 일치가 돼. 무슨 얘기냐면 이 내신 때 하는 그 공부 내용이 거의 수능 특강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수능 특강으로 범위를 정해서 본다고. 지금 고1, 2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 고1, 2까지는 교과서 위주로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아니면 뭐 교과서 50% 플러스 모의고사 50%이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냈을 텐데, 이제 고3이 되면은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교과서는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아니면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로지 수능 특강 아니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목동고 같은 경우는 인수2를 냈거든.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하여간 다 연계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내.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 공부랑 수능이랑 별개가 아니라고.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사실 나는 이거 핑계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가 되잖아. 그럼 오히려 내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수능으로 가면 된대. 아니면 논술로 가면 된대. 어이없는 얘기지. 솔직히 말하면 나 핑계라는 얘기, 핑계라고밖에 안 들거든. 근데 뭐냐면 그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내신 공부랑 그다음에 수능 공부랑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 별개의 공부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엄연히 공통분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 근데 그거를 살려가지고 한 학생들은 되는 학생들이고
만약에 초반부터 해가지고 네 고1 아니면 고2인데 벌써부터 난 내신이 망쳤으니까 수능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결국엔 수능날 가가지고도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 드냐면 나 다음에 1년 더 해서 재수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핑계대지 말고 중요한 건 3학년 때는 네 핑계댈 명분도 없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성적이 내신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럼 거의 수능 성적도 안 나와요. 내가 가르쳐봐서 알거든. 그 다음에 수능 분석 PPT.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수능 분석한 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는 학교에 내가 수업할 때 이건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이게 이제 이 옆에다가 수능 분석 PPT를 다시 띄워가지고 수능 분석을 해줘요. 왜냐면 수능 분석을 해야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와야 할지를 니네들이 예상을 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16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거라서 수능 분석 PPT는 안 해요. 근데 수능 분석 PPT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 보면 돼. 그러니까 ifk.co.kr에서 니네들 보고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사이트에서 보고 있을 텐데 바로 옆에다가 내가 수능 분석 PPT를 또 동영상으로 해놓을 거야. 그러면은 그걸 꼭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봐. 되게 중요한 거야. 수능 분석이 안 되면은 니네들 절대 방향을 쓰지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C도 안 맥혀. 고3은 시행착오 할 그 시간이 없어.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미안하지만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그러니까 니네들 죽으러 가는 거랑 다름없다고. 하여간 그렇게 알고 수능 분석한 거 꼭 들어. 연계교재. 연계교재 보면은 2016학년도가 연계교재가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총 5건인데 종류가 5건이야. 5정이라는 얘기지. 그치? 수능특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교듣기 이게 듣기야. 듣기는 여기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인수 1이 있고 인수 2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실전편하고 유형편 해가지고 한 권에 그게 2개로 나눠져 있었어. 근데 2017학년도를 보니까 약간 달라지네. 총 4종으로 줄어들었는데 보면 이제 수능 특강은 그대로야. 그 대신 고교 듣기도 마찬가지네. 그치? 고교 듣기가 수능 특강 영어 듣기라는 이름을 바뀌고, 그 다음에 인수 1, 2가 묶여져가지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대로고. 그러니까 종류가 한 종이 없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2017학년도 연계교재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2016학년도 수능에는 연계교재 지문이 한 792개, 한 800개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수특이 270문항, 그 다음에 인수 원투 해가지고 270 정도, 수완 실전 해가지고 250 정도 했으니까 거의 뭐 800개의 지문인데, 이 800개의 지문이 그 2017학년도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한 많으면 750개? 그 다음에 아니면 700개 정도 될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종류가 지금 인수 1하고 인수 2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수특으로 갔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수특이 270문항 정도 되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270문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거의 변함이 없는 거지. 그치? 이걸 약간 줄여가지고 250문항 내외로 하잖아? 그럼 그래도 한 20문항, 30문항 정도 줄어드니까 너한테는 유리하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종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문 수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연계율 자체가 실질적인 연계율 자체는 떨어졌잖아. 근데 옛날처럼 옛날엔 1000몇 개 지문이었는데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00개 지문. 그 다음에 작년 이래로 그러니까 올해 2016학년도 수능 시험 자체가 거의 이게 그 다음 수능의 형태를 갖다 거의 결정하는 건 다름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지문이 이제 뭐 이제 그 여기 EBS 연계 교재의 종류 자체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 많은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줄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권수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마 문항수도 줄겠지 하는 느낌도 들어. 그래서 대략 한 750개 내지 700개 정도 지문만 소화해내면 연계 쪽은 이제 끝나지 않겠나 싶어. 일정을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들어가는 일정이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제 1월, 3월, 6월, 9월, 11월 이 여기가 중요하거든. 이제 수능 시험은 올해 17일 날 있어. 11월 17일 날 목요일 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 되면 아마 수능 특강하고 그다음에 고급 영어 듣기가 나올 거야. 요 커버는 옛날 거 아주 옛날 거거든. 하여간 수능 특강 나오고 영어 듣기가 나오는 시점이 1월이야. 그다음에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3월 달에 아마 나올 거야. 아마 원래 이 3월 달이 인수가 나오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인수 대신에 이게 나올 것 같고 6월 달은 수능 완성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수능 특강 나오기 전까지 뭘 할 거냐? 일단 4시간짜리 수업은 연기 교재의 핵심 지문을 갖다가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크릿 노트가 있잖아. 각각의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수특,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그 수능 완성 해가지고 이제 그 3종의 연기 교재가 있잖아. 근데 인수 1, 2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유형 실전편이 있어가지고 총 5개 종류로 다뤄봤는데 하여간 뭐냐면 이제 그 거기서 제일 괜찮은 지문들을 뽑잖아. 그러면 나름 그래도 일리가 있는 그 뭔가 그 좀 중요도가 있는 지문들만 뽑잖아. 그럼 내가 별표를 3개짜리 3개까지 줬을 때 별표 하나, 2개, 3개짜리만 모으잖아? 그러면 150개, 한 200개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별표가 3개짜리인 거는 얼마 안 돼. 실제로 한 50개도 안 되거든. 근데 별표 3개짜리는 진짜 중요한 지문이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요일날, 화요일날 반에서는 일단은 1월 달에 나오기 전까지는 연기교재 지문 중에서, 이제 연기교재 중에서 핵심 지문, 되게 중요한 지문들만 볼 거야. 그래서 이 지문들 같은 경우는 왜 보느냐면, 첫 번째, 그 수능 유형을 좀 니네들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원리를 좀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되게 중요한 것들을 뽑아놨잖아.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도란 그러니까 총 800개 지문 중에서 그 고난이도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건 별표 3개인데 왜 별표 3개인지는 설명할 거야. 그럼 너네들이 대박 알거든. 느낌이 팍 온단 말이야. 이건 질적으로 다른 지문이구나.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진짜 중요한 지문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줄 거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EBS 연기 교재를 계속 내가 하다 보면은 주제가 반복이 돼. 무슨 얘기면 바이어스에 관한 얘기는 맨날 나와.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에서도 바이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바이어스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뭐 멀티태스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킹 나왔어. 그러면 주제는 뭐니? 멀티태스킹 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그냥 그 순차적으로 sequential beings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sequential beings야. 그러니까 동시에 뭐 한다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제는 항상 일치해.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지문들을 갖다 보다 보면 다음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정작 1월 달에 나와가지고 1월 달, 3월 달, 6월 달에 나오는 이런 EBS 연계 교재의 핵심 지문하고 거의 유사한 주제들이 또 출제된다는 걸 니들 알거든. 그거를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2.5시간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할 거야.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아니면 이제 빈칸 완성이 되게 너네들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빈칸이라든가 아니면 삽입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들 뽑아가지고 주로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2.5시간짜리 그 수업은 나중에 우리한테 또 할 거야.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4시간짜리 수업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가 그 수능 특강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4시간짜리는 수능 특강만 할 거야. 이게 그 3월까지 그 다음에 계속 수능 특강을 해도 수능 특강을 진도를 그 뽑기가 쉽지가 않아. 그 문제도 많고 해가지고 일단 수능 특강 할 거고 그 다음에 2.5시간짜리에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 아니면 문제 유형별로 해가지고 빈칸이나 삽입 문제 위주로 할 거야. 그러면서 3월 달에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나오잖아. 그러면 2.5시간짜리는 수능 특강 그 영독 영어 독해 연습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월 달에 됐어. 그러면 모평 해보잖아. 모의 평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니네들 모평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 학생들은 지금 아까 내가 수능 그 분석한 거 PPT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보는 학생들이거든. 빨리 보고 와, 이거 끄고 와. 만약에 지금 그거 안 보고 이거 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노답이야, 노답.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2배, 3배가 나올 수 있는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항상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안 해. 그러면은 그건 니네들 책임이야. 아무도 니네들 구제 안 못한다고. 하여간 지금 당장 모평이라는 뜻을 모르잖아? 그럼 수능 PPT 보고 와. 그래서 6월 달에 하여간 모평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평 시험 보게 되는 그 진도 자체가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까지 아마 나갈 거거든. 그래서 6월까지는 최대한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 연습을 끝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바쁘게 6월 달까지면 거의 니네들 중간고사 보고 거의 기말고사 들어갈 쯤이 아니야. 그러면 되게 바빠지는데 하여간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를 갖다가 6월 달까지 끝내서 모평에서 연계를 체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을 니네들이 빨리 받아야 돼. 왜냐면 니네들이 지금까지 연계 문제가 섞인 그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몰라. 아, 연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연계 교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못 얻는다고. 그게 뭐냐면 6월 달부터 느껴야지 9월 달 갖고 수능 가서 딱 적응이 되거든. 하여간 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수능특강하고 영독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되잖아? 그럼 이제 그 일요일 날, 화요일 날 4시간짜리 수업은 수능특강이 거의 완료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수능 완성을 들어갈 수 있어. 수능 완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능 완성, 실전편하고 그 다음에 유형편 같이 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5시간짜리 수업은 수능 실전번을 하게 되면 이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4시간짜리 수업에서는 수능 그 유형편을 할 거야. 수능 완성 유형편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수능 완성 유형편 빨리 끝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수특 영독을 갖다가 여기서 서둘러서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 반복을 여기다 시켜줄게.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계속 그 수능 완성 다 끝나잖아. 그럼 계속 반복이야. 반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9월달 모평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돌려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9월 모평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거의 수능 진도하고 딱 똑같이, 그러니까 수능 연기 규제를 다 풀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 그럼 그 느낌을 니네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9월달에 한번 보고, 9월달 문제가 되게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희망을 줘야 되잖아. 그치? 니네들한테. 수능 날까지.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부터 좌절시키면 안 되니까 9월달 문제는 대부분 뭐 쉬워. 어렵지도 않거든. 근데 하여간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9월 때까지 일단 연기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에 네 거로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9월 문제를 보면은 일단 11월 달에 11월에 있을 그 수능 시험에 좀 더 잘 적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9월달 이제 9월 초에 이제 9월 모평이 끝나는데 9월 모평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고난이도 백제나 아니면 유형별 베스트 연계 유형이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뭐 삽입
이런 그 연계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연계 유형에 맞춰가지고 베스트 문제들 뽑을까? 그리고 고난이도, 저난이도 할 필요 있다고 그랬어? 저난이도 할 필요 없어. 다 벌어도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난이도거든. 고난이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100개를 뽑든지 아니면 50개를 뽑든지 내가 뽑아가지고 너네들 강의를 할 거야. 이게 11월로 가면 갈수록 나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11월에 가까울수록 뭐 베스트 10까지 뽑을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내가 작년까지는 별표를 3개씩 줬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별표 5개 줄 거거든. 그러면 막판 가면은 별표 5개짜리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될 거야, 아마 너네들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넘버원, 이건 넘버2, 이건 넘버3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요번에도 32번이 넘버3였잖아, 그치? 수능 32번이. 하여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일정을 보면은 일단은 고3 일정은 거의 빡빡하게 진행돼.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니네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차근차근 안 따라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9월 이후가 되잖아. 그럼 니네들 되게 헷갈려. 그리고 벌써 수시 막 합격한 애들 막 나오는데 되게 서글픈진다고. 그리고 수능 다 끝나고 나서 또 그게 결과물이 없잖아.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 살기가. 하여간 그렇다고. 후회되지 않는 3학년을 보내고 싶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그 다음에 나의 강의 특징. 이거는 이제 일단 니네들이 내 강의를 듣잖아.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big picture하고 details. 이게 무슨 얘기냐면 big picture라는 게 내가 지문을 설명하잖아. 그럼 그 지문의 큰 테두리를 갖다가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왜 중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이 지문은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들은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고1, 2까지는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방식이 사실 빅픽처보다는 디테일한 거 강조할 때가 많거든.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특히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디테일한 건 기본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에서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수거가 나왔어. 이거 설명해야 되지, 그렇지? 근데 고3 때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빅픽처를 설명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맞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빅픽처 위주로 설명할 때가 되게 많을 거고, 그거는 내가 디테일한 거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시기니만큼 니네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은 빅픽처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거라고. 그 다음에 호랑이. 호랑이는 내가 호랑이처럼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며칠 전에 주원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날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주원이 내가 되게 무서웠대. 되게 무서웠대. 초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뭐 맨날 듣구 선생님 이럴 때도 있지만, 쌤 이럴 때도 있지만, 듣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편해졌다는 얘기지. 하여간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야. 근데, 이제 호랑이를 여기다 왜 써놨냐면, 나는 너네들한테 이제 호랑이의 심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호랑이를 잡고 싶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랑이의 심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디서 먹이를 갖다가 이제 잡아서 어디 가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수는 어디서 하고 뭐 이런 거 물을 어디서 먹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잠 어디서 자고 기타 등등 있을 텐데 네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다가 덫을 넣고 잡아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똑같아. 이게 문제 푸는 것도 네가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는 사람, 출제자의 심리를 알아야 돼. 나는 출제자의 심리를 알거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돼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가. 그런 그 변형 문제를 낼 때 그런 그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지문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 그런 부분을 갖다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내한테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영어하고 우리말 이거는 이제 바쁘니까 해석이 이미
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해석을 다 일일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지문에 쓰인 그 영어 단어들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걸 살려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갖다 일부러 우리말로 되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된다. 그럼 그걸 갖다가 계속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쓰인 단어를 계속 활용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네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단어 정도는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단어 뜻을 모르잖아. 칼같이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내가 안 가르쳐 주냐? 절대 아니거든. 다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못 간다.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요 단어 뜻을 모른다. 그럼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수업하다가도. 그럼 내가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건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고 그러잖아. 문제 풀 때는 적어도 단어 체크 정도는 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요거 여기서 쓰인, 이 지문에 쓰인 영어 어휘를 갖다가 활용해서 설명하더라도 니네들이 이해가 하니까. 그 다음에 정리. 나는 정리를 갖다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 들어간 주한이하고 그 다음에 현승이 그 다음에 연수가 써놓은 성공 후기를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니네들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공부 관련된 스킬이 뭐냐고 얘기하잖아. 하나같이 다 똑같아. 정리하는 스킬 없이는 얘네들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뭐냐면 얘네들이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정리를 안 하잖아? 그럼 니네들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정리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니네들이 워낙 모르니까 내가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너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보여주잖아.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너네들은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정리를 모방해서 네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애들까지 있냐면 정리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웃기는 얘기지. 야, 내가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 뭔지 아냐? 직전 보충하잖아. 직보 와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나는 강의도 별로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베껴가. 내가 베껴가라고 하기 전에 걔네들이 와서 선생님 책 좀 베낄게요 하고 간다니까. 그러나서 한두 시간 빨리 베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체크해놓고 그냥 간다니까. 그러나서 1등급 받아오잖아. 무슨 말 알겠냐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해. 야, 나도 그런 애들은 보통 내가 가르친 지가 꽤 오래된 학생들이라서 이미 내가 내가 정리한 노트가 얼마나 위력 있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정리하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지문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고 얘기할 때는 너네도 그거 알아야 돼.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적중. 되게 중요한 거지. 나는 나의 강의 생명은 적중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사실은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end result. 결과치가 적중이 안 돼. 그러면 니네들 내 강의 들을 마음이 나겠니? 안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적중을 많이 시킬 거야.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근데 이게 학교 문제다 보니까 약간 수능 스타일을 벗어난 경우도 있어.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 별로 없어. 니가 가만히 지켜봐라.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잘 풀리는 학생들 있잖아. 서울대하고 뭐 카이스트하고 이런 학생들 보면은 다 공부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 거의 없어. 내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 니네들 학교 수업 절대 졸지 말라. 그 다음에 수업 때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친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적중을 얘기해도 이 문제가 핵심이 뭐다 얘기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와 점수가. 내가 한두 번 겪어온 게 아니야.
하여간 니네들이 일단 내 강의도 소화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니네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도 그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반복학습. 반복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애들 1, 2등급은 아닌데 3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안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양이 부족하고 두 번째 얘네들은 학습에 대해 기본이 안 돼 있어. 학습이 기초를 센 기초도 몰라. 학습의 센 기초는 뭐야? 반복이야 반복. 근데 반복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저 시간 없어요.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까? 어이없는 얘기지. 내가 얘기잖아. 니네들 반복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늘어. 그래서 내가 4, 5등급, 3등급은 좀 아리까리한데 4, 5등급이나 6등급, 뭐 6, 7등급 이런 애들일수록 반복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의 주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 그러면 다 efk.co.kr나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야. 그럼 니네들이 그거 보고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열거상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1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 내가 장담하건데. 근데 문제는 다들 그렇게 안 하지. 하여간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방법은 열어줘야 되니까 길은 열어줘야 되니까 일단은 너네들한테 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살려가지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다 너네들 선택이지 뭐. 그 다음에 당부사항 할게. 일단 졸지 마. 쉬는 시간에 자.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자라고. 제일 한심한 케이스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 빠딱해 있어. 깨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 스마트폰에서 게임까지. 미친놈들이 진짜. 그러면은 진짜 네 인생을 포기한 애들이야. 절대 그렇지 마. 야 자려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자. 쉬는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엎어져 자. 그 다음에 조는 것도 사유가 다 틀린데 1, 2등급에 있는 애들은 보통 자는 이유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는 밖에서 나갔다가 와. 그리고 대신에 몇 분 자고 오겠다 나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면에 3등급이야. 3등급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지난 그 2016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제 8문제를 니네들 풀렸잖아. 내가 다 확인했다고 맞았는데 틀렸는지. 확인해 보니까 난 금방 알아. 얘네들이 몇 등급인지. 그 8문제만 풀려보면 그냥 아는 거야. 얘네들 몇 등급 딱 나와. 근데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만약에 졸리잖아? 그냥 서 있어. 니네들이 알아서 서 있어. 아니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세수하고 와. 보통 3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자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공부해서 자는 거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딴짓하기 때문에 그래. 남학생들 게임하고 아니면 여학생들 카톡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밤늦게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뜨는 새워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수업 시간 졸린 거야. 이유는 그거 한 가지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 습관을 버려야 되니까 일단 수업 시간 자는 거는 야 내가 있잖아 잠하고 그다음에 짜증 이건 바이러스야 암세포라고. 그러니까 한 놈이 자잖아. 그럼 다른 애들 다 자. 심각한 거지. 내 쪽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 절대 자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 결성하지 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지각하고 결성하잖아. 그만큼 니네 수업을 빼먹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 온전하게 100% 가져가도 모자랄 상황인데 특히 3등급 이하 애들이 지각하잖아. 그러면 치명타야 니네들은.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야 되는 게 수업은 기본적으로 니네들 자습하는 것보다 효율성 면에서 2배 내지 3배가 돼야 돼. 그래야지 비싼 돈 내고 수업을 듣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수업이 당연히 자습하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가 좋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고 있어. 아니면 그 시간에 지각해. 아니면 그 시간에 결석해. 그러면은 니네들이 진짜 혼자 가지고 그걸 때우려면은 2배, 3배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 수업을 때울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힘드니. 3등급 이하 있는 애들이 졸고 지각하고 결석하잖아.
답이 없어. 완전히 노답이야. 하여간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말고 혹시라도 결석하잖아? 그럼 일요일날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업은 전주 일요일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나한테 결석하거나 지각할 거 하잖아? 그럼 물어봐. 그래서 그 수업을 다른 쪽에서 떼울 수가 있는지. 만약에 니네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떼운다. 그럼 적어도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해줄게 내가. 기본적으로 진도에 해당되는 문제는 니네들 다 풀어와. 다 풀고 그 다음에 해설서 보고 그 다음에 단어 찾고 해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정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나한테 와서 시간 약속 잡아서 해결할 수 있어. 무슨 말이겠지? 일단은 다 커버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을 거야. 대신에 니네들이 지각하고 니네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알아서 기본적으로 그 수업 진도 나간 범위는 니네들이 커버해 오고 대신에 질문 위주로 나한테 1대1로 해가지고 질문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좀 해라. 이거 지금 내 전화번호거든. 컴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같이 함께란 말이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우리말로 의사소통인데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문자가 너네들한테 갔어. 이거 해하고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했는데 회신이 안 나와. 카톡이면 공짜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니네 피처폰 써가지고 카톡 안 못한다. 그러면 그냥 문자라도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회신을 자꾸 줘야 돼.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뭐 이제 비밀 같은 게 없어지잖아. 서로 간에 그냥 고민 사항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 할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3학년들 말하기 대회를 하려고 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고를 마감일이 내일인데 오늘 부탁해. 그러면 나보고 어떠라는 얘기야? 나 밤새워서 원고 쏟아내는 얘기야. 내가 수업이 거의 다 정리하고 끝나잖아. 수업 정리하고 끝나면 거의 이제 자정이나 아니면 11시나 뭐 이렇게 넘는데 그 집에까지 뭐 와가지고 뭐 밥 먹고 씻고 하면은 12시 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작업을 해가지고 말하기 원고를 써야 되잖아. 그럼 2시, 3시 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다음 일정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드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기한 딱 닥쳐가지고 얘기하지 마.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 미리미리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 에세이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에세이 선생님들 부탁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건 내가 써줄 수도 있어. 작년 같은 경우는 오로지 내가 다 써줬는데 일단 결과는 되게 좋았잖아. 뭐 대상부터 해도 한 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부터 해가지고 다 휩쓸었어 우리가. 근데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하기 연구 가져올 때 절대 기한 맞춰가지고 가져오지 마. 바로 직전 뭐 하루 남겨두고 이틀 남겨두고 그렇게 가져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 자소서도 내가 봐줘요. 그러니까 그 니네들이 학교에서 안 봐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소서 같은 것도 안 봐주고 많은 학교에서 봐주는데 특이하게 안 봐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대학교 가게 돼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 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들은 자소서 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봐준다고. 그 다음에 고민 상담 있거나 그러면 미리미리 와가지고 얘기해. 고민 상담에 관해서는 일단 해결책은 나만큼 니네들한테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니네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이미 나는 애들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해결책도 잘 알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만 믿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적중을 많이 시키잖아.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걸 믿고 공부 안 하는 놈도 있어. 어이가 없는 거지. 내 포인트는 뭐냐면 너도 해. 네가 안 하잖아. 3학년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1년 남은 건데 너네들이 사실 공부라는 게 너네 스스로 공부 안 하잖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끌어주는 사람이거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길을 하나씩 열어주면 걔네들은 풀린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애들은 가르치기가 되게 쉬워.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은 일단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투입량이 너무 적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니네들 안 올라 점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가 공부라는 게 니가 스스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적중을 시켜더라도 안 된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옛날에 우리하고 그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6등급짜리 학생이 있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그 얘가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시험 받길래 야 시험지 가져와라. 시험지 잘 봤냐고 물으니까 시험 잘 봤냐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시험지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험지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이제 내가 정리해 준 거랑 이놈 책을 보니까 정리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갖다가 대조를 시킨 거야. 자 여기 야 이거 문제 순서로 나왔네. 자 이 지문 봐라. 여기 나올 수 있는 유형 순서가 써있어 안 써있어. 그리고 잘라놨지 그치. 잘라놓은 거 여기랑 일치하니 안 하니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치. 너 이거 했으면은 이 문제 맞았어야 되잖아 그치. 이 대조를 해준다고 다 일일이 다 대조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기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놈이 이제 내가 정리를 하라고 해도 내 거 베끼라고 그래 베끼라는 소리 안 하더라도 이제 베낀 거야. 가서 베꼈어. 그래서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비슷해 점수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물어봤어. 신문 그 시험지 나온 거를 야 이 시험 이 지문 무슨 내용이야? 포인트가 뭐야? 이게잖아. 그럼 주제를 몰라요. 주제를 모르고 포인트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 심한 거지. 기본적으로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도 알아야지.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3학년이 되잖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커버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 지문들 다 암기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을 보고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주제가 뭐다. 이런 맥락을 갖다가 지문을 보고 영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네가 답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학생들만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나오지. 그리고 설사 네가 좀 그렇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수능을 보더라도 수능 시험에서 연계를 체감할 수 있냐? 아니야. 그런 애들은 연계 체감 못해. 정답이 안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면 수학 겉핥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나왔는지도 모른다니까 어떤 애들은. 무슨 말 알겠냐고. 하여간 너도 해야 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커버해야 되는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치? 단순한 암기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고 깊게 몰입을 해야 돼. 너네들이.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끝말씀. 못 듣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제 ifk.co.kr 너네들은 여기서 듣고 있을 텐데 하여간 보통 이제 수업을 못 하거나 못 들었거나 그러면 보통 다 ifk.co.kr 들어가면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하여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니네들도 네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은 고3 때 돼가지고 뭔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발표 많이 나잖아. 그치? 그때 되면 너네들이 한 보람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한번 띄워주고 끝.